지금 저 단독으로 나온 뉴스들이 오늘 좀 있네요.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JTBC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이거는 김기현 변호사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행인 네. 입장입니다. 이제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사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통화기로 확보했는데 그때는 딱 하루짜리. 하루짜리였어요. 예. 네. 뭐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네. 뭐 길게 해봤자 일주일 정도였는데 그랬죠. 예, 이렇게 3달치, 뭐 6달치, 1년치 이런 거는 수사기관만 보통 확보가 가능해요. 7월부터 9월까지네요. 예, 예. 7월부터 9월까지니까 이게 딱 최혜병 순직 시점쯤부터 이제 박정훈 대령이 막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예, 뭐 그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해당하는 통화 내역은 다 확보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인데 이게 좀 JTBC 보도를 보면 까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서 했다. 이게 아마 이제 계속 법원이랄지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어필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어떻게 다 이렇게 깔 수 있냐 수사기관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좀 먹혔을 텐데 예. 범위를 좁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범위를 예. 제 생각에 막 1년치 처음에 1년치 6개월치 이렇게 청구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기간의 범위. 예, 왜냐하면 통신 허가서 이거 같은 게 통화 내역이잖아요. 예.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 기간이 1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발부를 해줍니다. 뭐 95% 이상 발부가 돼요. 그렇군요. 예, 거의 99%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년치 6개월치 이렇게 그냥 청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게 보기에 야, 이 대통령에 대한 통화 내역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 1년 6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기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줄여서 공수처가 재청구를 해서 받아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보도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다른 게, 있어서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가령 이제 말씀하신 그런 흐름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보도 같으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석 달치가 완벽하게 확보됐다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수사팀은 앞서 청구한 영장과 달리 통화 내역 범위를 지난해 7월에서 9월로 좁혀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설명대로 하면은 김기현 변호사 설명이 그렇죠. 맞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는 더 긴 기간을 했다가 네.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 딱 좁혀서 청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 다른데 7월부터 8월 이거는 두 달치예요? 그렇죠. 네. 공수처는 법원에 수개월치 통화 내역을 원래는 요청을 해서 그동안 3차례 청구한 게 기각이 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공개 범위가 좁혀져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2개월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원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이게 범위가 좁혀진 것도 있지만 통신사의 통화 내역이 1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는데 지금 어쨌든 보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을 고려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설이 돼 있고 예.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기록은 특정 날짜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확보한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청구한 영장 예를 들어 3개월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걸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주 가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보도를 종합해보면 3개월치를 청구했는데 2개월로 줄여서 발부를 했고 법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개월치만 확보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법원이 뭐 합당한 이유가 7, 8월에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좁혀서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9월 달에도 뭐 이제 통화 기록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8월 말에 웬만한 거는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부터 8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두 달인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7월부터 9월인데 이게 두 달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7월 15일부터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면은 이게 실질 기간은 2달치, 만 2달이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이제 예. 2달이냐 3달이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확보를 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유명한 게 이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예. 걱정이 돼.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뭐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의지를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공수처가 어쨌든 이제 뭐 언제가 되고 그 전에 특검이 도입이 될지 아니면은 특검이 도입이 안 되고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공수처가 이런 거가 정황이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황이 국면이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통신 내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이고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요것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몇분 다른 거 뭐 동안 통화했- 문자, 카톡 이런 거는 뭐 압수수색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용은 모르죠. 다만 이제 문자 메시지는 문자를 보냈다, 받았다 이건 그거 나오죠. 그 정도. 네. 예. 카톡은 안 나옵니다. 카톡은 안 나오고. 조금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부연하자면 예. 판결의 경우에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기록 특정 날짜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통으로 예를 들면은 1일부터 31일까지 다 허가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의심되는 요소마다의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7월 31일 요 전후에 며칠 또는 8월 1일 전후에 며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해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어쨌든 개인 휴대전화인 것이고 이게 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을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후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거는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해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압수수색이랄지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전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걸음이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공수처도 그거는 굉장히 좀 저할 거고 가령 누구랑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종석 국방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아니야. 제출한 휴대전화가 빈 깡통이었다며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요거를 다시 이제 추적을 해보니 이 사람의 명의가 이종섭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휴대폰이 나왔어. 그러면 이종섭 그 휴대폰 내놔라. 뭐 압수수색을 한달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럴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근데 다만 대통령실이라든가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이전에 나와 있던 정황이나 이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예. 사실은. 그러니까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예. 조금 더 서둘러주고 뭐 이제 뭔가 새로운 단서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더 의욕 있게 나서주기를 이제 희망은 하는데 예. 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이제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사가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특검을 막는 선에서만 침대 축구를 하는 선에서만 시간 끄는 선에서만 혹시 공수처가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일단 뭐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예.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당의 논리는 이미 그런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대통령의 전화 기록까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확보를 할 정도로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돼? 이제 뭐,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예,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여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논리를 제공을 예, 예. 하겠지. 아니, 1년 만에 확보를 했잖아요. 통신 기록은 원래 검찰이면은 하루 이틀이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통신 기록 확보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면 다음 수사 뭐 소환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계속 보기는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게 지체가 되면은 모든 증거가 인멸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뭐 그냥 면죄부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김건희 씨 비슷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을 통제하고 뭐 검찰이 못하는 그런 수사를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그 취지와 반하게 지금 오히려 특검을 가로막는 어떤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리고 힘내주길 바랍니다. 예, 요 좀 예, 공수처가 뭐 마지막 힘까지 좀 내주기를 바라고 그걸 또 바로 받아서 특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